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주고 싶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큰 질병을 치료하거나 세계 기아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거창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작은 변화들은 간과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꽤나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즐겁고 가벼운 일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즐거운지를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면 자신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고자 결심을 하고 동네 산책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 좋은 날, 그 잠깐의 산책으로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면 힘들겠지만 자신을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섭고 불편하겠지만 어느덧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분명 사람들과의 교류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새 것을 사는 걸 좋아하는 쇼핑 중독자라면 지금부터 지출 내역을 간단히라도 적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깨닫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사게 된다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참기 어렵겠지만 어느덧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연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을 아껴 쓰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는 등 작은 행동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친절하도록 영감을 주고 모범이 되어 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매우 재미있고 보람있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인 소설의 거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러시아와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상가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야스나냐 폴리아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톨스토이 가문의 영지였는데 아버지 니콜라이 톨스토이 백작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부유한 귀족의 외동딸인 어머니 마리아 볼콘스키와 결혼하였고 어머니의 지참금으로 가져온 야스야나 폴리아나는 이후 톨스토이의 고향이자 분신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모들 손에서 자란 톨스토이 가문의 5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형제들과의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넷째인 톨스토이는 잠시 대학을 다녔으나 3년 만에 자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왔고 당시 귀족들의 진로인 문관이나 군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농촌 생활에 열애를 가졌습니다. 영지에서 농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며 일종의 계몽 실험을 벌였지만 농민들의 차가운 반응과 불신에 실망하여 다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성욕과 도박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보내며 거액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쾌락에 굴복한 직후에는 처절한 환멸이 몰려와 자괴감을 더해주는 일종의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고방식은 말년까지 톨스토이를 괴롭힌 요인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과 사상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쾌락에 굴복한 환멸과 자괴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군인인 형 니콜라이를 따라 카카스로 간 톨스토이는 체첸 공격에 가담하며 육군 장교가 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자전적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며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면서 톨스토이는 차츰 평화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농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었는데 농민의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고 천성적으로 상류층과의 교류에 대해 가졌던 불편함의 반작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들 속에서는 농민을 찬양하였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는 귀족의 삶을 살았던 자가당착의 모순에 힘들어했습니다. 청빈과 금욕을 예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안락한 삶을 떨치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작품이나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농민들 사이에서 톨스토이는 도리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34세의 레프 톨스토이는 지인의 딸인 18세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이슬레네프와 결혼합니다. 비록 8남매를 낳고 반세기 가까이 해로하긴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성격부터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상주의자였다면 아내는 현실주의자였으며 이런 성격 차이는 날이 갈수록 극명해짐으로써 아내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고된 결혼 생활 끝에 노년을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톨스토이는 몰래 자신의 서류를 뒤적이는 아내의 행동에 격분하여 가출을 감행합니다.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샨 마코비키와 몰래 집을 나와 기차를 탔습니다. 그의 가출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차 여행 중 걸린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고 톨스토이는 가출 열흘 만에 시골 한 작은 카니역의 역장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